염려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하지 마라.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의식주에 대한 염려겠죠. 그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생존입니다. 그냥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또 벌거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살아가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은 피곤치 않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피곤한 삶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의하면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얘기가 하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한편에 있어서는 열심히 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드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생존에 아주 위협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짐승하고 딱 부딪혔을 때 짐승을 이기게 된 거는요, 역사가 별로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이 돌 같은 거를 쥐었는데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짐승들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 같은 게 있어가지고 멀리서도 뭐 짐승하고 싸울 수 있다든지 무슨 불을 발견했다든지 이래야지 이제 우리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나기를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어렵도록 된 그런 존재예요, 우리들이.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일하자. 겨울이 오기 전에 농사도 빨리 거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겨울에는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없죠. 냉장고가 없으니까 옛날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장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수렵 채취해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렇게 흉년이 막 와가지고 저장해 놓은 게 없으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좀 더 규모를 키워야 되잖아요. 규모를.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아가려면 병 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의사가 있으면 고쳐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간에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살아보자,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동네에서 어떤 사람 뽑아야 됩니까? 동네에서 힘센 사람 뽑아야죠.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동네의 촌장이 되는 거예요. 그 촌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부족의 장도 뽑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모이게 되면은 뭘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왕을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 생활을 꾸려 나가려면 좀 힘들지만은 그런 거 열심을 내야 된다 해가지고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연합체도 만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국제연합 같은 거를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인류가 잘 살아보자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좀 더 이제 구체적이어야 된다 하니까 이제 경제 공통체 같은 걸 만들죠. 그래서 EU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시안 연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의 피곤한 삶, 우리가 위기에 닥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해결 방법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항상 눌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출보다도 수입이 많으면 돼. 그러면 일단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수입은 많대, 지출은 좀 줄이고 그 남는 게 있으면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좀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싸울 때 삼국 통일했는데 신라가 삼국 통일한 거는 굉장히 좀 넌센스입니다. 그죠? 신라는 가장 늦게 출발했고 가장 약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삼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됐을까요? 거의 외교죠, 외교. 외교입니다. 그죠? 당나라의 힘을 손잡아가지고는 자기들이 지금 코너로 몰렸는데 고구려 벽살을 당할 수 있나요? 못 당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연합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이제 벗어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알면은 내가 힘으로 못 이기면요 머리를 써서라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삶에 쫓기는데 이거는 무슨 방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 턱 밑에 혹이 생겨가지고요. 검사를 했는데 가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 2.5cm 된다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동네 병원을 내과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마도 이제 그 임파선이라 하죠. 림프절 임파선이 그냥 이렇게 부은 것 같으니까 대개의 경우는 이제 세균 침입이다. 그러니까는 좀 항생 좀 먹고 그러자 그래서 그러라고 약을 3일치 받아왔다고요. 근데 약을 먹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2.5cm 된다는데 이게 금방 없어질 것 같으면 하룻밤 자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큰 병원을 갔다고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CT를 찍었는데 화요일 날 결과를 보니까 침샘이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다행히. 예,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여 칼 대면 좋습니까? 에어컨 좀 틀어요.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저기 뭐야 침샘이라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 왜 잡히느냐? 그거는 침샘에는 이상이 없어요. 사진상에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외관적으로 볼 때 침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른쪽 팔하고 왼쪽 팔하고 짝짝이 있죠. 뭐 그런 거죠. 병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기가 좀 발달했다. 근데 제가 항상 턱을 오른쪽으로 씹었거든요. 왼쪽에 그 이가 좀 시려가지고요. 그래서 뭐 신경 치료받을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냥 지냈는데 그냥 지내고 보니까 항상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게 음식을 막 씹고 그랬다고. 거의 뭐 수십 년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딱 만져봤더니 제가 얼굴 보면 얼굴 정상이잖아요. 오른쪽에 좀 짝퉁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턱 뼈가 있는데 여기 턱에 근육이 있거든요. 그 여기가 굵어요. 여기가 두꺼워요. 항상 일로만 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아마도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침샘이 이렇게 좀 커져요. 지금 혹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심이요. 딱 해보니까 이게 최인호 유명한 작가 최인호 선생이 침샘암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침샘암이에요. 그 굉장히 희귀한데 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데입니다. 이런 게 혹이 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질병이 있으면요. 질병은요 정확하게 찾아내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곤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찾아내면 원인이 다 있고 그 원인을 규명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봐왔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약으로 치료하든 혹은 수술적으로 치료하든 뭐 안 되면은 뭐 이렇게 CT도 찍고 혹은 MRI도 찍고 뭐 이렇게 혈압도 조사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혈액 검사도 하고 그러면은 그 병을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방식의 그 피곤한 삶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취직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취직하기 어렵다 그러면 취직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취직하기 어려운데 남들은 취직 준비하는데 자기는 놀러 다니고요. 이렇게 하면은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업을 갖더라도 평생 하는 직업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투잡을 하죠, 그죠? 직업도 2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 같은 데 가면 직업 2개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하나 하고 또 오후에 가서 뭐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많이 해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재취업에 대한 준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는 컴퓨터 하나도 모르고 살아왔다고. 근데 지금은 뭐 하려고 하면 컴퓨터가 아니면은 이게 기차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요. 네? 컴퓨터가 아니면은.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 예약만 아니라 이게 기차표도 가져오라 그럴 때 스마트폰으로 가져오라 하잖아요. 그 스마트폰에서 결제해가지고는 그거를 영수증을 가져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검사할 때 옛날에는 기차표를 검사했잖아, 옛날에.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 결제한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다 결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리버리하면 못 살아. 그래서 피곤하시죠?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컴퓨터도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이 핸드폰도 전화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이게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가고 나서부터는 막 다 뭐 이게 소형 컴퓨터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은 말이요.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당장에. 그래, 이 동네도 주유소 어디 싼가? 우리는 다니면서 보고 싼 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한 젊은이들은 요즘에 주유소 검색도 하는데 동네 주유소 싼값 그러면 가격이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돈 주고 비싼 데 가는 게 바보야. 그래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달리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그 일모작을 할 때는 굉장히 기근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게 된 거는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 이모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쌀 농사도 하는 동시에 이제 보리 농사도 하고. 그러니까 쌀 농사를 하려면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직파라 그러죠. 땅에다가 직접 그 벽실을 뿌려가지고는 1년에 한 번밖에 농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를 낸다죠, 뭐. 예? 그래가지고 다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양법, 모내기 하잖아요, 모내기를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보리농사 거둘 수 있거든. 보리농사 거둔 다음에 물 대가지고 딱 갈아엎어가지고 딱 심으면은 벼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모작을 하죠. 그러니까는 생산성이 2배로 증대가 되니까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연하게 우리의 삶의 피곤함이 느껴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고 대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늘만 보고 있다가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가두었다가 그때 또 이용을 하고요. 이러니까 흉년을 막 당하던 것이 흉년을 잘 안 당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교회가 볼 때 저는 교회가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봅니다.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 그 성도들이 굉장히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이 시대를 그냥 외면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예?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이모작을 하면 우리도 이모작을 하고 산모작이라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몸에 병이 생겼으면 가서 검사를 해봐야 돼요. 자기가 당뇨인데 당뇨 검사도 안 하고 당뇨 관리도 안 하면 죽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앞서 나가게 되고 우리가 넉넉한 걸 가지고 피곤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하는 일에 대해서요 전문가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알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삶.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위기가 왔다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마트 쉬잖아요. 마트 쉬면 조용하더라고. 그게 정부에서 강제로 쉬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뜻이 있습니다. 왜? 동네 슈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슈퍼마켓 그럼 SM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네 슈퍼보다 큰 슈퍼가 SSM이에요, 그죠? 슈퍼마켓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슈퍼마켓보다 위에 있는 놈들이 막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동네 슈퍼마켓 죽게 생겼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피곤한 삶이 훨씬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구멍가게 해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동네 빵가게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문을 닫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 급속하게 피곤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정한 경제. 예?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말입니다. 몸무게 100kg 나가는 헤비급 선수하고 50kg 나가는 프라이급하고 그런 시합은 안 해요. 몸무게도 맞춰서 시합을 하는 거지 가서 게임도 안 되는 거를 게임 붙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하다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피곤한 그런 세상살이가 안 되려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 경제 민주화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진보 정당에서는 진보적인 정치를 해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돕자고 하는 것은요 진보 정당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북주의 이런 건 안 됩니다. 뭐 나와가지고 뭐 제가 정치적인 발언하는 건 아닌데 북한을 따라가려면 북한으로 가세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근데 와가지고 뭐 종북주의 그런 거 말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말하면 뭐 내정 간섭이다. 북한을 또 심기를 건드린다. 차라리 고양이 심기를 건드리지. 뭐 그렇게 겁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좀 경제 민주화를 하고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공정한 경제를 하거든요. 게으름병이한테 밥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 슈퍼마켓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거예요. 큰 슈퍼가 들어와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왜 우리가 피곤한가에 대해서요 정말 적절한 대응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미신에 속하는 집단 아닙니다. 와가지고 푸닥거리 하러 다니는 사람이요 앞도 뒤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리고 이 일반 문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서 있는데
우리 삶이 피곤하게 되는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대책 없는 사람, 혹은 시대의 낙오자, 혹은 앞도디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지혜롭게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피곤한 삶이라면 다 막아낼 수 있는 삶, 그런 것들로 가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결코 뒤짐이 없는 지혜로운 사람,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입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엑스레이상 보니까 뼈가 부러졌다든지, 혹은 당신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뭐 간염이 생겼다든지, 그렇게 돼가지고 오는 피곤함이라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최진실이 왜 죽냐고요. 그 다음에 그 정주영 그 회장 아들이 정몽원, 그것도 죽었잖아요. 왜 죽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또 왜 죽냐고 말이에요. 그거는 뭐 엑스레이로 찍어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은 전직 대통령이 그거 죽도록 만들어 놓겠는가 말이지. 그거 우리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내가 살기 힘들어 죽겠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살 만큼 사는데 어렵다 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진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곤함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아침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그랬어요. 밥 먹었냐?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다 인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인사 안 합니다. 밥 먹었냐 그러면 나 놀리나 이럽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밥을 안 먹었지, 쌀이 없어서 먹은 거 아니에요. 안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그 배가 나오면은 사장감이고 장군감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장군 진급도 안 됩니다. 배 나오면 장군 진급도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사장님이 이렇게 배가 나옵니까? 배 나온 사장님은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사가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배도 나오고 오늘 아침 많이 드셨냐고. 그 얘기는 욕하는 얘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라냐면, 요즘 아주 그냥 이렇게 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요, 막 입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막 혈색이요, 막 이렇게 거의 뭐 하얘가지고요, 영양실조 비싸게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막 이렇게 좋다 그러면요, 좋아 죽어. 살 빠졌다 그러면은. 지금 그게 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한 게 뭐냐면, 정말 배고파서 피곤한 피곤이 있고요, 살을 지금 이 다이어트가 안 돼가지고 살을 못 빼가지고 피곤한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식비가 모자라서 지금 막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도 있는 동시에, 돈은 상관이 없는데요, 내가 왜 이게 다이어트가 더 안 될까 막 이래가지고 돈 주고 다이어트 하러 다닙니다 지금. 그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피곤함이 여기 우리 겹쳐져 있어요. 근데 사실상 있어서 우리에겐 이런 후자가 훨씬 더 많다 그럽니다. 우리는 직장이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진짜 직장이 제대로 없어요, 정규직이. 그러면은 그 동남아나 이런 제3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일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전혀 오면 안 되잖아. 근데 자꾸 오잖아, 일하러. 그 얘기 뭐냐면, 일에 대해서 눈높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월남도 가고 중동도 갔어요. 중동도 가가지고 모래바람이고 뭐고 상관없어. 서독도 갔어. 탄광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하지, 나는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취직에 문제가 있고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다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복잡한 문제입니다 지금. 왜 대학을 다 갔냐 그 말이에요. 왜 대학을 다 갔냐 말이에요. 대학을 다 갔는데 가서 전공 가지고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다 만들어놔. 그럼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하면 되느냐? 박사학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환경미화원 뽑는데 박사학위 한 사람들이 이거 뭐 쌀자루 메고 막 이렇게 달리게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그거 끝장났습니다 지금. 그게 피곤한 거죠. 박사까지 할 때는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고 얼마나 기대가 많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 와서 일한다니까. 자기는 그거 안 하겠다 해서 공부 막 꾸역꾸역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지고 박사학위 했는데 오라는 데 없으니까 환경미화원 가는데 그것도 경쟁이 수십 대 1이야. 그러니까 또 그 체력이 좋아야 돼. 박사학위 할 때는 체력 테스트 안 했잖아. 근데 막 쌀가마니 지고 뛰고 이런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그거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직장이 없고 피곤하다 하는데 사실상 보면요, 근본적으로 지금 굶어 죽게 된 짭이 없는 문제하고 내가 만족도에 있어서 어떤 만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밤을 새웠습니다. 밤을. 근데 옛날에는 밤을 새웠다 그러면 대부분 뭐 했냐고 밤샜다 그러면요, 대부분 직장에 가서 야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밤샜다 그러면은 게임해가지고 밤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2박 3일 밤을 새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신문에 가끔 나요. 근데 너무 많이 죽어서 요새는 신문도 안 나. 밤새는데 무슨 의미로 밤을 새냐 그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막 음란 뭐 영상물이나 음란 막 사이트 들어가서요, 부인은 놔두고 혼자서 그냥 헤매는 거야 밤마다. 예? 그런 사람도 많대. 종류가 말이에요.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부부관계가 제대로 됩니까? 결혼을 왜 했어 그러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부인은 놔두고 가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요. 예? 가서 막 음란 그런 거 하는 거 하고, 예? 그리고 가가지고는 뭐 게임하고 밤새는 거 하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술을 먹어도 우리나라 너무 술을 많이 먹습니다. 지금 술 먹는데 옛날에는 술을 드셨지 약주를 드셨지. 그러니까 저희도 제 기억에 옛날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집에 오시면은 할아버지 약주 받아들여라. 거기서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약주를 좀 탁주 있죠. 막걸리를 받아들이는 게 동네 그 어른들 대접하는 거였던가 봐,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니까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지금도 기억에 있는데, 마을마다 그 막걸리 파는 그 도가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걸 주는데요, 이렇게 한 주전자 주면 오면서 홀짝홀짝 마시고 아닌 것처럼 하고 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따라가지고 한 잔 드시고 가시고 그런 기억이 있어. 그거는 술 먹고 중독되거나 와서 추태를 부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술을 배우더라도 집에서 그 어른들하고 같이 앉아서 술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했지, 지금처럼 MT 가서 술 먹고 죽는 대학생 이런 거 옛날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야. 타당치 않게 먹는, 타당치 않게. 그러니까 그러면 술을 왜 먹느냐?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게 피곤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피곤한 거라. 똑같은 술을 먹더라도 행위는 같더라도 내용은 전혀 다르다 그 말이죠. 정말 이게 그 아침에 신문 오면 신문 냄새를 탁 맡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신문이 아니고 내일 신문이 아니고 한 3일 동안 신문을 안 보면요, 사람이 멍청해져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희귀했다고. 정보가 희귀했다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찾기 위해서요, 굉장히 기다렸어. 신문지밖에 없으니까. 지나간 신문이라도 막 보고 막 그랬답니다. 너무 궁금하니까 세상이. 근데 지금은 그 신문 보는 사람도 잘 없어요. 예. 컴퓨터 틀면은 컴퓨터에서 뉴스가 매일 다 나오죠. 24시 뉴스 다 나오죠. 더군다나 이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그 뉴스 다 하잖아요.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뉴스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뉴스가 너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답지도 않은 뉴스가 나오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김연아가 황 교수를 고소했다든지 그거 압니까? 예? 예, 뭐 쇼했네 이런 말은 약간 뭐 점잖은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다 해서 막말은 아닙니다. 근데 김연아님께서 얼마나 그 영업에 지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명예손실을 시켰다 해가지고 그 황 교수님을, 연세대학교 심리학 그 교수님을 갖다가 고소를 해버렸어. 예, 교생 쇼했다 이 말 해가지고. 그게 막 뉴스에 막 계속 일면입니다. 일면. 그러니까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솔직히. 근데 뉴스도 뉴스답지 않은 거 있죠. 예, 뭐 이상한 거요. 그러니까 막 골치가 아프고요, 막 복잡한 거예요. 정보가 너무 넘쳐가지고, 너무 넘쳐가지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어젠가 그제 오는데요, 좀 제가 마음에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러냐? 갑자기 비가 한두 방울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가 안 온다는데 왜 비가 오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뉴스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뉴스 그랬더니 어제 그러는데 경기 서부,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젠가. 근데 경기 서부에 뭐 비가 올 수 있다 이랬다나 그런 뉴스를 봤다는 거야. 그래? 나는 내 손안에 지금 여기 원기 날씨 해가지고 나는 매일 보고 있는데 시간별로 다 나오는데 오늘 비 없었어. 근데 오늘 비가 떨어지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어제 뉴스를 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경기 서북 지역은 굉장히 넓은 데예요. 내가 본 건 탄현동이야. 탄현동에 지금 실시간으로 비가 안 와. 내 얘기가 맞잖아. 자꾸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이해를 해야지. 왜? 아날로그 시대를 사는 사람하고 지금 나같이 말이에요, 이렇게 스마트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져야지. 답답하잖아. 그래도 져야지 어떻게.
피곤한 거예요, 이게. 피곤한 거예요. 모를 때는 그냥 비 오면은 여름이니까 비 오는가 보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확률 몇 프로, 동네마다 다 나오니까요. 그게 틀리면요, 성질 나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손해배상 들어가는 거예요. 왜 비 안 온다는데 비 왔냐 이러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여름 되면 비 오면 찍소리 못했어. 뉴스가 어디 있어요, 그게. 그게 피곤한 겁니다, 피곤한 거. 오늘 오전에 엘리야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죽겠다고 야단쳤습니다. 근데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불로 응답 받는가 보자라고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떠졌어. 그랬으면 엘리야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 응답 받았는데 죽게 생겼다니까. 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실패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실패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하늘에부터 불로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뜨고도 불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끄떡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바알이 좋다는 거야. 세상 말로 미치는 거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냥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준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안 믿는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지금 불이 떨어졌잖아. 불 떨어져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화가 난 겁니다. 스트레스 받은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꼴 못 봅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의 피곤함입니다. 피곤함. 그 피곤함이 죽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곤해서 내가 못 살겠다고 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요, 절대적인 빈곤이면 가서 일하세요. 잘 생각해보고 이모작을 삼모작을 하든지 잘 해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받고 있는 이런 거라면요,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차라리 뉴스고 뭐고 아무것도 몰랐으면 괜찮아. 근데 이 괜히 말이야,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파트 20층 짓고 말이야, 내가 볼 때 탄현역 앞에 지금 50몇 층 짓잖아요. 저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이렇게 버는데 아파트만 아니었으면요, 우리 집 차가 10년 가도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아파트니까 주차장에 차 딱 대놓고 보니까 우리 차만 더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차를 바꾸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바꾸는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말이에요. 그냥 중매해가지고 너 살아라 해가지고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자라고. 예? 결혼식장에 딱 서가지고 맞절하면서요, 그때 얼굴 봤는데 연지건지 발라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첫날 밤에나 보지.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봐서 탈이야, 너무 많이 봐서. 이 여자 보고 저 여자 보고 살아도 보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한 거 아닙니까? 그냥 눈 감고 다니세요. 그냥 딴 여자 보지 말고. 왜 피곤한가? 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 좋은 조건이면 좋지요. 그건 좋지 않으면 가서 일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은 왜 3천만 원 받는데 왜 나는 1,000만 원 받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것도 안 해버려. 일할 것도 안 하니까 뭐가 쓰고 다닌단 말이야. 돈 안 버는 건 좋은데 더 많이 쓴다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 바빠서 돈을 못 써요. 일을 안 하니까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도박을 하는 게 도박을. 한 판에 로또를 해가지고 엎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그냥 또 쪽박이 되는 거예요, 쪽박이. 지금 그래가지고 떡지떡지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통 병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원앙설이라고 하는 독립영화가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독립영화가 300만을 관객을 들였다 그러면 그건 기록입니다. 예? 그런데 원앙설이 2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 난리가 났어요. 이충렬 감독이라고 좋은 독립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돈을 좀 받았단 말입니다, 배당금을.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예? 사기당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월세 단칸방으로 쫓겨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황당합니까, 그죠? 돈이 있었으니까 사기를 당했다니까. 옛날에 가난한 감독은 사기 당할 게 없어. 그건 사기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어느 날 병원 갔더니 뇌종양이래. 뇌 속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았나 죽었나 몰라. 일살에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오래된 뉴스입니다. 원앙설이 나오고 나서 2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행복하냐? 할아버지 할머니는 봉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살겠다야, 못 살겠다. 왜냐하면 영화 촬영지하고 그다음에 죽은 소 무덤 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그냥 관광회사에서 돈 벌라고요, 막 관광객들을 실어다 나르는 거야. 그러니까 또 경북도에서는요,
지자체에서는 또 그거 아주 유명한 데다 해가지고는 또 막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면 죽는 거야. 무슨 원숭이도 아니고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수십 명들이 버스 타고 가서 우르르 가가지고요 막 사진 찍고요 왜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뭐야 그게? 그 사생활이 없는 거 아니야 노인네들이. 그럼 뭡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구제역 때문에 막 국민들이 성금을 하니까 할아버지 좀 했는가 봐요 조금을. 그랬더니 교도소에 있는 그 흉악범이요 협박 편지를 보낸 거야. 돈 많은 줄 알고 돈 안 붙이면 죽인다 그랬대. 그러니까 그 노인네 할아버지가 평생에 말이에요 협박 편지는 뭡니까 이게 또 유명인사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화 함부로 나가면 안 돼. 그 영화 게임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돈이나 있나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배당금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는 막 그 협박해가지고 막 죽인다 살린다 하니까 살 수가 없잖아. 편지가 날라오질 않는가. 낮에는 말이에요 관광객들 와가지고 동네 쑥대밭을 하고 가질 않는가 말이에요. 뭐가 생기나 아무 생기는 것도 없어. 그래가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자녀들 중에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게 불효가 아닌가 해가지고요 불효자식으로 찍혀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카메라는요 완전 요물단지입니다.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저거는 교회 거니까 저렇게 시커멓게 나오지. 저 우리 뭐죠? CTS에서 나온 거 봤죠? 그게 제 얼굴이에요. 근데 만약에 MBC나 KBS 나갔으면 훨씬 더 잘 나왔을 거예요. 저거는 교회 수준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은혜롭게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금왕이 된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다 불효자식이 된 거야. 카메라 됐는데 카메라 얼마나 많이 찍었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나간 거지. 한 카트 딱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불효자식 아닌가 해가지고 그냥 사업을 그만뒀대. 그 동네를 떠난 거예요. 그 자녀들도 생기는 것도 없는데 죽는 거야 지금. 전 국민이 뭐 너 불효자식 아니야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러면 이 제작사에서는 어떻게 돼? 제작사에서는 수익을 나눠가지고 독립영화에다가도 기부도 하고 그다음에 할아버지도 좀 주고 감독도 주고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원에 이익금 중에서 부당하게 배당 안 해준다 해가지고 재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제작사도 뭐예요? 죽겠다는 거지 괜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 국민의 신금을 울렸던 할아버지와 소의 얘기, 그 얘기가 막상 뒤로 가서 보면은 다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공 때문에 불행이 시작됐다 한다. 성공 때문에 불행이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면요 별로 실패가 아닙니다. 근데 성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성공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는 실패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거나 가뿐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직도 실감 안 나세요? 그래도 한번 성공해 보려는 거예요? 성공은 하세요. 근데 성공의 뒤치다거리를 갖다가 할 만한 자기 자질이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지금 무서운 겁니다. 그래 오늘 그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마중물이 없다. 그러니까 저 샘 안에 있는 물을 끌어내야지 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기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 국민소득은 2만 불을 넘어가서 실제 소득은 한 3만 불에 도달한대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1,000불, 2,000불 할 때보다도 30배는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30배 잘 살지 않아요. 살고 싶은 나라 찍어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50등 이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못 살겠다는 나라야 지금.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나 우리 사회를 이렇게 찬물을 끌어올려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력 내지는 에너지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의 다수 부분이다. 실제 본체는 그거다 그 말이죠. 그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운동을 하고 있는가? 운동하더라도요 이거 뭐 알통 나는 운동해가지고는요 여러분 건강한 삶에 별로 많이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그거 하려고 그러면요 저 헬스 해보신 분 알겠지만은 그 근육 운동 하잖아요. 그거 한 2달하고 단백질요 그 닭가슴살 이거 막 먹으면요 이거 막 나와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어요. 그 간단해요. 그 별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 운동이 뭐냐? 진짜 운동이 자기 생활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운동이요. 가족들하고 같이 걷기 뭐 이런 거. 그런 게 안 되면 우리가 이 피곤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자기 취미 생활 있잖아요. 자기 봉사 생활 있잖아요. 그거를 안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막 이렇게 안개와 갖고 스트레스 받는 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능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풀려면 술을 퍼먹어야 된다. 스트레스 풀려면 게임을 밤새도록 해야 된다. 스트레스 풀려면은 배낭 메고 어디를 갔다 와야 된다. 그거는 항상 지능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가 내가 없으면은 봉사가 안 되는 자리 있죠. 예,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내 존재 가치를 인정을 받고요. 내가 그냥 무임으로 그냥 그 페이 없이 그냥 봉사하면서 내 보람을 얻는 자리, 그런 자리를 만들어 나갈 때에 진짜 스트레스가 뚝뚝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강한 거야. 예, 수렵사에 가가지고 오늘 토끼를 잡거나 멧돼지 잡아야 돼.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악에 받쳐가지고요, 살긴 삽니다. 근데 너무나 그 어떤 전투적인 남성 기질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여성들과 공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 우리의 피곤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그 하나의 그 긍정의 과잉,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70년대 할 수 있다 할 때는요, 진짜 할 수 있었어요. 그거 새벽정이 울리네, 빨리 일어나가서 새마을운동 하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수렁에 밀어넣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긍정의 과잉,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가 다 서울대학 간다는 것은 좀 생각을 고쳐야 돼. 서울대학의 T1은 딱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한 해에요 수십만 명이에요. 그게 뭐냐, 옛날에는 그냥 뭐 하다 보면 그냥 재주가 좋으니까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 부모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유치원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대통령감이고 서울대학 갑니다 이렇게 한 거야. 왜? 원비를 많이 냈걸랑. 원비 많이 내는 거랑 서울대학 가는 건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과잉 투자를 한 거예요. 과잉이 문제예요. 과잉을 해놓고는 너 왜 못하느냐. 아니 원래 옛날보다는 애들이 공부를 다 잘해요. 근데 서울대학 가는 애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네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불행해지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 삶을, 긍정의 과잉이래요. 긍정의 과잉. 누구는 말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왔으면 100만 원. 근데 지금 자기 앉아가지고요,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하룻밤에 1,000만 원을 벌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요. 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어요. 다 때려치고 일도 안 해요. 직장 가서도 그냥 주식 그 올라가는 모니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집도 팔고 막 대출 내가지고요, 갔다가 다 주식 투자해버려 몰빵해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과잉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근데 주식해가지고 쪽박 차는 사람은 더 많아.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피곤하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그 먹고 사는 만큼만 그냥 먹고 살아라 그러면요, 탈이 안 납니다, 사람들이 잘. 그런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될 거야. 너는 틀림없어. 그것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 그릇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릇을 채울 때는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릇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초과 용량입니다. 초과 용량. 초과 용량이 되면 넘어갔단 말입니다. 넘어갔을 때는 이미 이건 엎어지는 거예요. 예? 엎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맞선 봐가지고 가라 그랬으면 대충 봐가지고 가서 잘 삽니다. 근데 그냥 연애질을 하고요, 동거도 하고요, 온갖 것도 다 해보고요. 그러니까는 과잉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보면 별거 없거든. 그때부터 간이 큰 겁니다. 예? 내 자식 내가 안 챙기면 어떻게 할까? 옛날에 다 그랬단 말입니다. 목숨 걸고. 근데 지금은 아니래. 뭐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그래가지고는 애들도 갖다 버리는 거야. 사실상 방치죠, 방치. 그게 과잉입니다, 과잉. 그러니까 이런 과잉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결국에 뭐냐면 그림자가 커요. 그림자가 크기 때문에, 그림자가 크다는 얘기가 뭐냐면 상처가 커. 상처가 크니까 헤어날 수 없는 수렁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게 집단 우울증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런 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교인들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죠. 믿는 교인들도. 그래서요, 좀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거 분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뭐가 났다 그러면 수술을 해서 확 잘라내든지 약을 먹으면 됐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꼭 드세요. 근데 그거 한 달 가지고 완치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약만 먹어서는. 근데 내 기준으로 볼 때 행복한데 왜 너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리가. 그거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가 없다는데 순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삼성 가서 내가 딱 앉아서 내가 일할 테니까 한 달에 월급 내놔라 그러면 삼성에서 너 왜 왔냐 그래요. 그러면 네 자리 아니란 얘기지. 공무원 가고 싶은데 공무원 100대리 200대리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 해서 자리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 하는 거는 그렇게 해도 되느냐? 감사한 일이지. 아멘? 아멘? 교회 이거 그냥 막 들어보내준다 해가지고요. 이게 싸우려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왜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금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를 자기 모르는 거야. 왜 졌는지를. 그냥 종로에 가서 뺨 맞고 말입니다. 한강 가서 눈 올기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 탓합니까? 교회 탓합니까? 예? 지금 우리가 집단적으로 걸려있는 그 피곤한 삶에서 빠져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 같으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면은 사장을 견제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가지지 않는 사람이요. 프로레타리아들이 뭉치면은 부르주아를 타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세상을 바꿔놓고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만들어 왔다니까,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냐? 옛날에는 내가 있으면 적이 있습니다. 아군이고 적군이고 뚜렷했어요. 그래서 싸웠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막 혼동이 일어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탈북자가 넘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탈북자 참 고생했는데 정착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또 뭐예요? 소위 말해서 종북주의자들. 종북주의자들은 뭐예요? 탈북자 보고 뭐라냐면 너희들 변절자라 그래. 변절자는 뭐냐면 북한에 쓰는 말이에요. 북한에서 북한에 안 있고 도망 나왔으니까 변절자를 하잖아. 우리가 볼 때는 귀순용사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군이 뭐고 적군이 뭔가가 이게 뒤부죽박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사상 논쟁하잖아요. 예? 그거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해야지. 앞으로도 해가지고요. 너는 너고 나는 나대 구분이 잘 돼가지고 국민들이 이거 표 찍을 때 잘 찍어야 돼. 막 대충 찍고 막 이러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때 탈북자가 변절자예요? 아니면 여기 넘어온 우리 형제들이에요? 그거 알고 찍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단 말입니다. 나는 약자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보호받으면 어떻게 되지? 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야. 그럼 내가 피해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내 힘을 길러야 돼. 혹은 변호사를 동원해야 돼. 이게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스스로가 피해자인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가해자라 했거든. 예? 자기 스스로가 피해자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가해자예요. 자기 탓이요. 옛날에는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고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얻어맞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폭행당한 사람인데 폭행자가 누구냐? 우리 스스로야. 그 점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덩어리의 근원이다 말이죠. 그래,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우리 개인은 우리가 직장 생활 하잖아요. 예, 사업하는 사람만 사장이 아니고요. 사실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다 사장입니다. 1인 기업입니다. 계약을 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보통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당신의 기본급은 얼마고 성과급은 얼마다. 그런데 회사의 수익이 많을 때는 특별 성과급으로 얼마를 더 준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근시키느라고 바쁜 거야. 안 가려고 그래요, 잘. 왜냐하면 자기가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성과를 내면 승진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성과를 못 내면 잘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10명 뽑아놓고 승진시킨 사람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9명이 물먹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에 가라도 집에 잘 안 가. 누가 안 갑니까?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옛날같이 널린 게 직장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일을 합니까? 대충 하면 가버리지. 여기서 하지 말라면 딴 데 가면 되는데 지금 안 그런단 말입니다. 직장도 없을 뿐더러
직장에서 자기가 승진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자기와의 경쟁이에요. 남들과의 경쟁이 아니야. 자기와의 경쟁이야. 그리고 그게 나중에 가서 자기가 월급을 받는 것도 회사가 잘 되면서 성과급을 얼마를 주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너는 아니지만은 준 오너입니다. 준 오너.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곤한 점. 만약에 우리가 사회주의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승진이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데 그냥. 그러니까는 일땡 하면은 가서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요, 예술이 굉장히 발달되는 거예요. 원래 뭐 해가 빨리 지고 어둡고 하니까 춥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회주의 오래 하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쥐어짜가지고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그 반대잖아요. 그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경쟁자고요, 우리 스스로가 다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걸 교회로 오면요 반발하거든요. 교회에서 성경 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 자유인데 왜 성경 읽으냐. 주일날 교회 와야 됩니다. 내 자유인데 왜 주일날 교회. 네 맘대로 하라 그러면. 회사 가서 뭐 합니까? 불 끄고 퇴근하라도 퇴근 안 해. 왜? 경쟁해야 되거든요. 뭐 자기가 저 사람을 이기고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 막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세상 가서는요 좀 얻어 터지지 말고요, 교회 와서는요 고마운 줄 아세요. 예? 그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은혜 못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헤어날 수 없는 악순환. 교회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들이 그러면 안 돼. 내가 스스로 가해자고요, 내가 스스로 폐경자고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을요 내가 지탱해 나갈 수 있고 내가 행복한 삶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17살짜리 그 소년이, 17살이면 우리로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냥 그 나이로 말하면요. 근데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정신과에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재미있는 걸 모르는 거야. 놀아라 그러면요 재미있게 노는 법을 몰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다 찢어졌어. 왜? 하도 물어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눈만 뜨면 공부야. 항상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 월반 해가지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살아가는 재미를 하나도 몰라. 게임에도 재미를 몰라. 노는 재미 하나도 몰라. 그래서 제발 좀 노는 재미를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병원에 데리고 왔다고. 어찌 보면요,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은요 이런 유형들입니다. 이런 유형들입니다. 우리가 바쁘다 하잖아요. 바쁜 것이요 자랑스러운 신분의 표시는 절대 아니에요. 주인은 한가하죠. 종살이 하니까 바쁜 거지. 청소했다가 뭐 설거지했다가 밥했다가 바쁜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 피곤한 일을 많이 안 만들어내면은 사실은 훨씬 더 단순하고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나 바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올라가려 하고 그렇게 쥐어짜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탈진 상태에 오게 되고요, 우리 스스로가 엘리야처럼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잘못된 구덩이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거는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구나. 피곤을 만드는 것은 남보다도 내가 더 많구나.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조절하고 내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만 하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덜 피곤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성과 자기 자각,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자리에 쓸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될 때만이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서 바쁘지 않게 살게 되고, 피곤한 세상에서 피곤하지 않게 살게 되고, 망하는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견실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같이 합시다.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 다시 한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보라 새롭게 되니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똑같은 방식이지만 우리가 좀 더 즐겁고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 제가 가졌던 옛날의 그 추억 중에는요, 저희 집은 기차역에 딱 내리면은 바로 옛날 시골집이 기차역에서 5분도 안 되는 철도 옆이에요. 그래서 경부선 기차가 지나가면 집이 우르르 움직일 정도로 그랬는데,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방학 되면은 거의 시골을 가라 해. 다녀오라 그래요.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동생하고 이제 둘이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큰 집, 고모 집 이렇게 다녀오는 거예요. 근데 기차를 타면은 보통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완행 타면은 말도 없이 걸리고. 근데 우리는 좋은 동네 살아가지고 특급 열차가 섰어. 그때는 특급 열차 쓰는데 몇 개 없어요. 뭐 몇 개, 부산까지 가는데 몇 개 없어요. 딱 섰는데, 근데 가게 되면은 항상 그 딱 하는 게 뭐냐, 기차를 딱 타게 되면은 딱 하는 게 한 통과 의례가 두세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는 뭐 통성명을 해야 돼. 예? 옆에 사람이랑 혹은 의자를 돌려놓으면 마주 앉잖아요. 네? 그렇게 앉으면은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너는 누구냐, 부모님의 존함은 어떻게 되냐,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왜 가느냐. 지금 같으면 대답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꼬박꼬박 대답을 해야 돼. 이제 그거 해서 말하고 가는 거 하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네, 그런 경우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시간을 오래 타니까 그 지나가는데 이제 그 매점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을 사 먹는 거야. 그래서 계란, 또 그때 뭐죠, 뭐 사이다 뭐 이런 거 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사 먹는 거지. 그러면은 꼭 혼자 먹는 법은 없어. 그런데 혼자 먹는 거는 내가 기억이 안 나. 항상 권해야 돼, 그죠? 항상 권해야 돼. 그러면 이제 모두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좋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지루하고 불편한 차입니까? 지금은 KTX 타면은 말이요, 부산도 두세 시간이면 싹 가버리잖아. 말 안 한다니까. 옆에 사람은 누가 말해? 절대 말 안 해. 모르지, 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말하지. 말 안 해요. 그거 왜 말합니까? 말 안 하면. 그리고 또 음식 같은 것도요, 사 먹을 시간도 없어. 빨리 내리니까. 그래도 음식을 산다 하더라도 안 권하지, 그지? 그 사람 취미가 뭔 줄 알고 권해. 안 권한다니까.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또 이거지 뭐. 스마트폰 펴놓고 막 하고 쓸데없이 말이에요. 게임이나 하고. 그러다 자는 척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게 똑같이 사는데 우리가 그걸 바꿔야 돼요. 네? 그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의 피곤한 삶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속초를 가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속초 지역의 수건 사업은 뭐냐면 미시령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니까 강릉까지도 KTX를 여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래가지고 편리한 면도 있고 발전되는 면도 있지만은 다 발전되겠느냐를 할 때 그렇지 않은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속초 가면 속초 사람들이요, 장사가 안 된다예요. 왜? 미시령 터널 뚫리고 나니까 30분인가는 단축했어요. 그런데 속초에서 자는 사람은 잘 없어요. 예. 저도 해봤거든요. 속초 대포항, 물치항에서 저녁 회를 먹고요, 출발해서 딱 왔는데, 집에까지 왔는데 2시간, 하여튼 간에 2시간 반이 안 됐어.
220km가 돼요. 많지도 않아요. 동해안 끝에서 여기 일산 끝에가, 동해에서 서해까지가 한 220km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고속도로를 막 내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2시간 걸으면 엄청난 줄 아는데 150km 달려가긴 하지만은 계산해 보세요. 110 곱하기 110km로 달리면은 2시간이 오잖아요. 그 옛날 생각하니까 그러잖아. 옛날에는 10시간 속초가는데. 근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2시간에도 와. 그런 건 자랑할 게 못 돼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빨라졌거든요. 그 대신에 뭐냐면 여행의 낭만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설악산을 가면은 막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다가 휴가를 내가지고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가면 뭡니까? 가는데 10시간, 오는데 막 그 휴가철에 맡겨버리면 12시간. 예? 저기 막 저 양수리 막 덕소 오면은 밀려가지고요. 막 거기서부터 4시간, 5시간 들어오는데. 그랬잖아요. 안 다녀봤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갔다 오면은 막 거기 갔다 왔다는 게 머리에 확 박이는 거야. 예? 그리고 거기 가서 꼭 잠을 자야 되잖아, 잠을. 그러니까는 여행 갔다 온 맛이 난다고. 근데 지금은 말이에요. 아침에 2시간만 시작 갔다가 밤늦게 12시에도요. 여관을 가서 왜 잡니까? 호텔 가서. 그냥 가자 그러면 집에 오면 2시야. 그럼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은 여행을 갔는데요. 진짜 휴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가지고 뭐 좀 잊어버리고 좀 이렇게 지내고 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리가 단축된 건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쁜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속초산 돈 좀 써주고 와야 되는데 어느 날 겨울을 갔는데요.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저 한계령 눈 쌓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발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가자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고 바로 와버렸어. 밤에 눈이 막 내리니까 잘못하면 내일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피곤하게 사는가를 볼 때요. 우리처럼 빠르면 되고 내가 이걸 해치면 된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문제는 별개입니다. 예? 그래서 하는 말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믿습니까? 공부도 되게 못했는가 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세요. 잘할 수 있는 아이는 잘할 수 있는 데 가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경쟁이 안 되는 데 가가지고요. 과잉 투자를 해놓고요. 너는 지금 유치원에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예, 그거 하면 별개 문제입니다.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아이들이 기가 죽어가지고요. 될 것도 못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나가서 방전이 됐으면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애들이 충전이 안 되는 거야. 왜?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딱 하나 안 되는데 점수만 안 나와. 예, 점수도 뭐 수학이 안 나오는 게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요. 노는 거 얼마나 잘 놉니까, 노는 거. 그러면 정신과 안 가도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수학이 안 되냐, 그거지. 그러니까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네 인생을 다 끌어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피곤해지는가 할 때 사실상 보면은 긍정의 과잉. 예. 내가 그릇이 있는데 어느 정도 부어가지고 쌓일 수 있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오버플로가 된 겁니다, 이게. 넘쳐난 겁니다, 이게. 넘쳐났는데 안 되는 놈을 가지고 자꾸 그럼 뭡니까, 그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믿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해요? 끝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갑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기 싫으네. 여러분,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건강이 다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건강 그러면요, 나는요 완전히 여기서 100년 살 줄 아는데요, 100년은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100만 년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우상이에요. 내가 지금 병원 잘 가고 좋은 거 먹고 내가 그것도 어느 정도지. 당신 1000년 살아? 못 살아. 주먹은 살아서 1000년이고 죽어서 1000년입니다. 그래서 주먹 앞에 가면은 인사하고 가야 돼. 형님 올해도 사셨네요. 그리고 인사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건강 그 자체가요 행복 다가 아니에요. 행복의 일 조건이 됩니다. 근데 내가 건강하면 다 된다 큰 소리 치지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보람있게 하고 살다가 죽을 것인가 생각해야 돼. 믿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피곤한 삶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려고요 애를 쓰는데 살아봐야 얼마를 더 삽니까? 거기서 거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내가 사는 동안에 했던 일이 뭔가에 대해서요 건강한 만큼 건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정말 기근 상태에 있을 때는요,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때는요, 삶의 질의 문제를 논할 때는요, 돈이 삶의 질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기본 생계비를 말하잖아요. 기본 생계비를 말하는데 그 이상의 내가 소득이 2배 되고 소득이 3배 되면 행복이 3배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둔감해져요. 그건 다 경험해보면서 아시잖아. 아파트를 처음에 20평짜리 살다가 30평으로 이사 가면요, 대골 같다니까. 근데 며칠 동안만 그렇게 되던가요? 그저 한 1년 가면 그 집이 그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쌓이면 만족도가 그만큼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본주의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내일 저녁인가요? 근데 돈 얘기 하려고 하는데요, 리얼하게 할 테니까 기대 좀 하세요. 근데 돈이 우리 행복의 많은 부분을 좌우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디오가 있습니다. 오디오가 있는데 자기가 좋은 음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았어. 예를 들면 300만 원짜리 산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그 300만 원짜리 그 스테레오 음악을 딱 오디오를 들으니까 막 환상이에요, 환상. 근데 가서 1억짜리 오디오를 듣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갖다 걷어치우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거 왜 돈 모아가 300만 원짜리 샀냐, 그거지. 그게 한번 사람의 귀가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 만족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여기 병 들어가지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라. 그랬으면 소득이 있는 만큼 지출을 하면 되는데 소득이 없는데 지출을 많이 하게 되니까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지출에 대해서는요,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소득은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면요, 머리하기 뭐 하면요, 가서 빡빡으로 밀어버리세요. 그러면은 가서 머리 때문에 신경 많이 안 쓸 거 아닙니까? 예? 가가지고 말이에요, 막 머리를 똑같다가 스트레이트를 했다가 파마를 했다가 갔다가 또 여기다 코팅을 했다가 온갖 걸 다 노란물 재렸다 빨간물 재렸다 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머리 가서 콱 밀어버리세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학원 가고 과외 가고 100만 원을 투자했다 가지고요, 학습 효과가 100만 원씩 꼭 나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이 돈을 꼭 가져야지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택하니까 50몇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행복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부탄. 히말라야에 있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행복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하게 살잖아요. 자기들은 행복하다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많이 깨달아야 된다. 다이어트도 하는데요, 굶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배고프게는 안 합니다. 아니, 뭐하러 배고프게 삽니까? 살 빼려고 배가 고픕니까? 배가 안 고픈 정도에서 살을 조정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개념을 잘못 잡으면 완전 영양실조 걸리고요. 그래서 20대에 지금 말이야, 결핵이 막 창궐해가지고 나더니 왔어요. 이거 미개발 국가에서 하는 거죠. 결핵이 왜 돕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먹을 게 쌓였습니다. 근데 안 먹습니다. 살 뺀다고. 먹고 살 빼는 법 알려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그 칼로리 높은 거 먹지 말고 영양소가 높은데 그 주로 채식 정도로 해라. 그러면은 보통 배부르게 먹어도 살찌라도 살 안 찝니다. 안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먹으니까 먹으세요. 근데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을 어디까지 빼야지 만족을 합니까? 그냥 자기가 뭐 탐스럽게 할 정도로, 복스럽게 할 정도로 하면 되는 겁니다. 미니스커트를 입으려면 어디까지 입어야 돼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지 미니스커트를 입어야 돼요? 다리가 이만해도 입어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막 캐나다 같은 나라 가면요, 막 이렇게 한데도요, 그냥 과감하게 미니스커트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거의 막 이렇게 노리져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쥐어짜가지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떨치고 일어나야 되겠다. 예. 떨치고 일어나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는데 내가 만족스럽게 살고 적당한 긍정. 예. 그 안에서 내 자신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자, 우리가 우리식으로 한번 말해 볼게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앞에서 정신과 의사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친구도 가지고 취미생활도 하고 봉사도 된다. 그런 얘기 했어요. 자, 두 번째 한 얘기는 뭐냐면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당신 자신의 자아를 잘 성찰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정할 줄 알고 자기를 깨닫는 사람이 되라.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가볍게 비상할 줄 알고 정말 행복할 줄 알고 피곤에 지치지 않는 그런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했어요. 자기가 지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책을 많이 쓰니까 책을 많이 쓸수록 골치가 아픕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식이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박사학위 했다 해가지고요, 옛날 박사예요. 그리고 자기가 파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파티를 했습니다. 파티를 했는데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음식으로 계속 바꿨어요. 그리고 파티에 나와서 춤추는 사람도 바꿨어. 만족이 없어요. 결국에는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쾌락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은 하나도 내 삶에 진정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없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힘있고 강건하고 보람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새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번 의사가 망한 얘기했죠. 동네 병원에서 개원을 했는데 굉장히 환자도 많아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근데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뭐라냐면 그 술 파는 그걸 뭐라 그래요? 네. 그 고급 그 술집 그런 거를 강남에서 투자하는데 같이 공동 투자하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당신이 좀 재력이 있으니까는 당신이 다 맡아서 해라.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래 자기가 낮에는 병원 가서 진료보고 밤 되면은 사업 잘 되고 있는가. 그 처음에는 공동 투자 좀 하라서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다 떠맡게 됐어. 그래 가가지고 자기가 그걸 밤에 가서 관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뭐냐면 그 매니저는 마담하고 눈이 맞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불륜의 관계가 된 거야. 예. 그래서 그거를 부인이 눈치를 챘어요. 부인이 눈치챘어. 그러니까는 좀 관계 정리하고 우리 가정 제대로 세웁시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는 이 착한 의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상대방 여자가 당신이 나가라. 나는 이 남자 포기 못해.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법원에다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혼인에 대해서 가는 뭐 이런 걸로 당신 처벌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된 거야. 여자가 이 의사 부인이 화가 나니까 그냥 제대로 가자 그랬더니 안 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는 거 아니? 그러면은 법에다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랬더니요. 그 여자는 해보려면 해봐라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 남편, 착한 남편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게 고민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불륜한 게 다 드러나게 되고 말이에요. 병원 했는데 병원 관계도 다 그렇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 마음 약한 사람이 한강 가서 뛰어내 죽었대잖아. 예? 그러니까 뭐예요? 부인은 그렇게 하면은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간단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마음 약한 자기 남편만 가서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실상에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도 하게 되고요, 정말 나 자신도 잘 성찰해야 되지만은 이 모든 것의 근본은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의사가 공부를 적게 했겠어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좀 돈도 많아요. 개원해가지고 성공 다 했다고. 근데 그거를 괜히 투자하러 가가지고는
자기가 맞게 돼가지고는 삼천포로 빠져가지고는 나중에 뭐라 하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와 우리의 그 의지력과 판단력과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활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피곤함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여간 채소를 먹고도 부잣집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과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 때 내가 하는 일이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일로 인해서 만족하게 여기게 되는 일과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가운데 함께 할 때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내 속에서 오늘 피곤하지만 내일 또 벌떡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새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실 때 주는 생명의 원천이고 힘의 원천이고 피곤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피곤하다 할지라도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유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은 사막과 같은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정보도 많고 어떻게 선택할 것도 많고 어떻게 욕심도 많은데 내 자신을 내가 알고 내 잔을 내가 넘치도록 채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가진 한 달란트라도 땅에 묻지 않고 영광을 돌릴 것이고 정말 찬송 중에 예배 중에 선한 일을 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 성령 안에서 중생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자기의 생명의 새로운 것들을 찾는 사람만이 갖게 되는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고 삶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우리 소관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가지고 교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저는 정말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얼마든지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인가요? 어젠가 그젠가 저희 집사람한테 내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마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여름 들면서요, 요 며칠 전부터 한 달 안 돼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DMB를 안 봤거든요. 근데 DMB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도 몇 사람 만났는데 그거 보느라고 인사도 못해. 그거 보느라고 가면서. 그리고 또 이 안경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안경 벗고 다녀요. 이렇게 해야지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그 DMB를. 그러니까 또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구덩이 빠지면 또 부러지잖아. 근데 이거 보고 이러고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와서 지나가도 내가 몰라요. 그러고 가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DMB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저녁마다 하는 프로야구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이제 보는데 보다 보니까 자꾸 한쪽에 대해서 관심이 가잖아요. 저는 누구를 지지하는 팀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만 그 지지하는 팀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자꾸 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삼성이 1등을 했는데 지금 7등 하고 있고 어제는 5등으로 올라왔는데 아마 오늘 또 졌을 거예요. 아까까지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하다 보니까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중독이 되면서 화가 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오늘도 지내 막 이렇게.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지금 은혜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정신이 나갔네 내가. 그래서 내가 단박에 이거 잘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거 안 하겠다 했어요. 안 하겠다 했어. 그래서 그거 재밌거든요. 이렇게 들고 가면서
집에서 교회 오는데 40분, 45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설렁설렁 하면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 예? 근데 이거 이기는 날은 기분이 좋은데 지는 날은요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얘네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예? 작년에 1등 하더니 말이요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건데요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정상으로 돌이키는 것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돈에 관계되거나 무슨 이렇게 음욕에 관계되거나 혹은 친구들하고 사귐에 관계되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뿌리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그거 하다 보니까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 본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집에 앉아서 TV 이렇게 잠깐 보지 길거리 다니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보고 다니면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찾으며 살아가나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설장로님이 굉장히 참 그 좋은 점이 많은데 교회를 하는데요 짜증을 안 부리는 게 진짜 은사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될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가끔 보면요 찬송을 참 잘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헤아려 새 것이 없나니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키보드를 하는 바람에 내가 못했어요. 음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우리 여기 장로님 일하다가 찬송할 때는 나보다 더 못해. 근데 교회를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거 봤거든요. 와가지고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누군가 치워야 되는데 딱 치울 때는 안 버리면 내가 일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건 뭡니까? 쓰레기를 안 버려야 되면 사람이 안 오면 되잖아. 그러면 교회 문 닫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일이 없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요 진짜 성령으로 다스려가지고 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필요한가. 부부간에도요 이번에 새벽에 말을 하는데요 부부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 말하지 마세요. 말했다면 손해입니다. 부부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손해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분이 좋을 말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시키는 걸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근데 대충 기분 나쁘고 할 때 했다 하면 완전히 2배로 돌아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피곤하다 힘들다 하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내가 먹을 게 없으면 가서 일하세요. 근데 내가 지금 2그릇 먹어야 돼, 3그릇 먹어야 돼, 남보다 더 잘 먹어야 돼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판단해 자기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철학자가 철학만 하더라도요 자아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정신 진단하지만요 막상 자기 아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성령께서 말하는 대로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대로 성령께서 내 일터로 보내시는 대로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내 최선을 다하고 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피곤을 모르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서 부흥합시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길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길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 하지만은 정말 잘 되는 길이 영혼이 잘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6시에 집에서 설렁설렁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산책하면서 쭉 왔는데 오다가 이제 이지구역에 왔어요. 왔는데 거기 2집이 있잖아요. 하나는 탁사발이고 하나는 아리 치킨입니다. 근데 봤더니 그 7시 좀 지나서 이제 왔는데 7시 반쯤에 거기 20분쯤에 왔는데 손님이 없어요. 예. 근데 아마 주일날은 그 술을 안 마시는가 보지. 예. 근데 금요일이고 토요일 되면요, 그거 파글파글합니다. 여름에 나와서. 예. 여러분 술 한잔 해가지고요, 막 힘내서 사는 사람보다 성령 받아서 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100배로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술집 갈 힘이 있으면 여기로 오세요. 그리고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 받게 되면 치유되고 우리 속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락이 무서운 것이요, 우리 영혼이 죽었는데 엄한 데 가서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었는데 엄한 데 가서 자꾸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러져가지고 피곤해 다 넘어졌잖아. 그 사람들 술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가가지고 놀고 소리치고 과음치고 막 이거 안 하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노래방 가서 떠들자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 시체가 돼서 넘어져가 있는 세상 사람들 뒤따라가서 살아가냐 말이죠. 그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고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